반갑습니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긴급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77K 부근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에 다시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자, 현물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긴 조정 구간을 벗어나 다시 역대 최고점이었던 125K를 향해 치고 올라가는 것인가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셨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시장의 진짜 방향성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선물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요, 상승장뿐만 아니라 하락장, 양방향 모두에서 수익을 낸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77K를 맞고 조정을 받고 있는 이 구간은 상승 전환을 위한 바닥 다지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방이라는 명확한 방향성 속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탈출 구간이자 강력한 쇼타점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77K 안착에 실패하고 75K까지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로는 1억 1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가격대인데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비트코인의 이런 고점 구간마다 강력하게 경고해 드렸던 베어 플래그 패턴의 깃발 하단부가 현 라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는 흐름이 지금 보시는 이더리움에 이어서 비트코인도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왜 숏 포지션 관점을 강하게 유지하는지 차트와 거시 경제 그리고 기관 수급 데이터를 통해 명확한 단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구간이 무너지면서 플래그 하단 라인 요 구간을 이탈하는 순간 매우 강력한 큰 변동성 추세가 하방으로 터질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선물 포지션 관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왜 하방을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상향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우상향 채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저점을 끌어올려주고 고점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우상향 채널이 만들어져 있고, 이 중앙 점선 라인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빠르게 이 상승 추세선 중심부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채널 하단까지 밀렸다가 위기감이 고조된 이후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이 빠르게 회복력을 가져가지 못하고 밀리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요 라인까지는 밀렸다는 거죠. 요때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요 라인을 중심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현재는 그 중심축도 지지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단에서 반등을 해준 다음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요 라인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즉 요 점선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한 저항을 맞으면서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반등의 회복력을 가져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77K 회복에 실패를 하고 일봉상 캔들의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강력한 매도 압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과거 대폭락 전조 증상을 보면 이와 비슷한 그리고 동일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베어 플래그 하단 추세선을 깨고 나오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추세선 중심선으로 빠르게 올라타려는 시도가 나왔지만 그러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면서 결국은 하락하는 모습이죠. 자, 이런 식으로 추세선 상단까지 치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술적 되돌림 구간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트가 무너지고 있는데 타이밍에 악재까지 미국과 이란의 악재까지 겹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이 무너진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라인이 무너질 경우에는 급격하게 요 라인까지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고,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매우 강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베어 플래그 패턴이 완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끌고 올라가다가 요 라인이 무너지면서 길게 막대가 나오는 추세다. 자, 그럴 경우에는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요 구간 67K 내지 66K까지 밀릴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4시간 봉과 2시간 봉, 그 중에서 2시간 120분 봉을 좀 보겠는데요. 120분 봉으로 봤을 때에도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밀리는 모습이 여기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결국은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요 구간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 점선 라인 부근까지 올라가 주지 못한다면 주요 저항선 이 매물대 밑에 머무는 흐름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비어있는 이 구간에서 버텨주지 못하고 요 라인까지 빠르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71K까지는 구간을 지금 열어두고 이 안에서 강한 변동성을 보이는 휩소 구간이 만들어지겠죠. 결국 이 휩소 구간에서 걸리는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청산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휩소 구간에서는 이 매물대가 비어있는 이 구간, 강한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요 라인부터 요 라인까지는 숏타점을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요 라인에서 버티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때서는 비로소 다시 한번 롱타점을 잡아주면서 주요 매물대, 매물벽 하단까지 유지를 해주면 된다. 그리고 요 구간까지 진입했을 때는 이 롱 포지션을 청산해주고 다시 한번 어떤 것, 바로 이 숏타점으로 다시 갈아타면서 구간에서 반복적인 흐름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기관의 수급과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코인쉐어즈의 최신 기관 데이터 검증 결과 지난주 디지털 자산 펀드에서 약 14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는 2026년 들어서 주간 기준 최대 유출폭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빠지는 동안 요 정도만 빠진 것도요, 정말 잘 버틴 거죠. 이 빠지는 구간에서 변동폭이 요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받쳐줬다는 의미가 됩니다. 선방했다는 의미죠. 자, 여기에 제가 왜 당분간은 요 구간까지는 숏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두 번째 이유는요, 거시경제 지표에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1%를 돌파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동결적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타격을 입은 거죠. 즉, 위험 자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미국 국채로 자금, 유동 물량이 이동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정색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77K 부분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가 상승에 희망 회로를 돌렸지만 기간의 프로그램 포지션과 매매 동향을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까지 확인하면서 판단을 해보면 명백한 매도 우입니다. 자, 팔아 제끼겠다는 거죠. 이걸 누가 받쳤다? 바로 개인들이 기관의 자금을 흡수해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이 개인 투자자들이 흡수를 해주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 듯 보였지만 스마트머니, 즉 기관의 자금은 철저하게 숏 방향을 향해 베팅하면서 물량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의 흐름을 보면서 조금 더 숏 포지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베어 플래그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하방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이런 식의 깃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탈을 했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바로 이탈이 나왔죠. 그러면서 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깃대 모양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깃발의 모양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 라인에서 요 라인까지 밀린 상태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밑꼬리를 달고 지금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요 구간에서 지금 떠받쳐주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읽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바로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요 구간 1750달러 구간까지도 밀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더리움까지 이 구간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요, 이 비트코인 역시 이 구간에서 버티지 못하고 요 구간을 다시 한번 뚫고 하방으로 가려고 하는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더리움의 흐름은 매우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 지금 이더리움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요, RSI가 3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과거 이더리움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롱타점으로 바뀌는 순간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RSI가 30 이하로 떨어지면서 과매도 구간까지 흘러 내려갔었습니다. 요때 포인트가 14에서 15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역시 현재 추세가 이어지게 될 경우, 즉 요 구간까지, 회색 박스권 구간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때의 RSI는 14 내지 15까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 구간까지 근접을 하면 저는 그제서야 숏타점을 버리고 롱타점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결국은 투자 대응 전략까지도 모두 말씀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더리움을 예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비어있는 구간에서 이 구간을 지지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구간까지는 숏, 그리고 RSI가 14 혹은 15까지 갔을 때 숏타점 폐기하고 청산해주고 어느 타점으로 간다? 자, 롱타점으로 전환을 해준다. 전환해주고 다시 한번 이 구간, 흘러가던 이 횡보 구간까지는 명확한 롱타점을 잡고 수익을 순환매를 통한 극대화를 해주자. 요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에 맞춰서 비트코인도 비슷한 관점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말입니다, 현재 라인에서 다시 한번 단기 반등이 나온다. 요 구간까지 올라간다. 77 내지 78K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이 중심선을 넘어서서 안착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 요 구간까지는 숏타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구간까지 왔는데 판무시장의 이 펀딩 비율이 마이너스 음수로 갈 경우에는 단기적인 숏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깜짝 반등이 나오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럴 땐 요 구간에서 요 펀딩 레이트를 보고 음수로 갔을 때 단기간에 롱타점을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기계적인 수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즉, 짧은 롱타점만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요, 이 구간까지는 매우 빠르게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71에서 70K까지 이 구간까지는 숏타점을 잡아주시고, 자, 이 구간까지 밀렸을 때 역시 RSI를 봐야 되겠죠. RSI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 내지 15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 요 구간까지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나올 경우에는요, 그때 다시 한번 숏타점, 숏 관점을 폐기하고 다시 한번 롱타점으로 올라타는 기술적 순환매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갈 때, 자,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강한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 확실한 방향성을 주어지지 않고 박스권에서 흐름을 가져갈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실 비율을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0 내외로 만들어 두고 여기에 고배율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배 내지 최대 5배까지만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청산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강하게 윗꼬리를 달고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얇은 몸통이 나온 이런 휩소 구간에서 청산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배율을 사용해라. 그리고 스탑로스를 기계적으로 해놓으셔라. 10에서 20 정도 수익과 손실 구간이 왔을 때는 기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격리 마진으로만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베어 플래그 패턴에 대한 내용, 그리고 120분봉과 미국의 국채 금리 압박, 그리고 기관의 수급 흐름까지 살펴보면서 관점을 나눠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주요 저항선을 맞고 밀렸다가 가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그동안 눌려있던 심리가 한 번에 폭발하면서 매우 강한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패턴에 가장 적합한 흐름이 바로 이런 컵앤핸들의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눌렸다 가는 구간이 여기까지가 될 수도 있고 현재 라인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눌리게 될 경우에는 요 구간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이 됐건 이 구간이 됐건 정확한 포지션 타점만 좀 잡아준다면 이 라인 돌파와 함께 다시 한번 역대급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가 변곡점이 되는지 그 라인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실시간 차트 상황에 따른 기민한 포지션 스위칭과 단타 타점 공유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 혹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입장 링크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상 우측 하단에 보면은 더보기가 있죠. 이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 자, 관련되어 있는 링크가 나와 있고요. 혹은 이게 안 되시는 분들, 더보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 좌측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프로필 사진 모양이 있죠. 요거 터치하시면은요, 바로 이렇게 크립토 명탐정 관점 공유방 입장 신청하는 링크가 나옵니다. 요 링크만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아주 간단한 설문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한 30초? 이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요. 부담 없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 77K 안착 실패와 선물 투자 숏 방향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모든 관점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이슈들, 지정학적인 그런 이슈들이 있죠. 미국과 이란이 갑자기 평화 모드로 전환이 됐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에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요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지면서 숏타점 빠르게 폐기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죠. 자, 그럴 때는요, 얼마든지 상황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롱타점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요 구간까지 치고 올라가는 관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구간에 근접을 하게 되면 강한 또 하방 압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라인이었던 요 구간까지는 숏타점 잡아줬다가 이 라인에서, 즉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요 구간 위에서 놀아줄 때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롱탑점 잡아주면서 요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 확인하면서 실시간 관점 변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실시간 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단에 있는 상담 링크 통해서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는데요. 자, 마치기 앞서서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이 거래소에서 어떻게 세팅을 해야지 스탑 로스를 활용할 수 있고 지표 세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스퀴즈의 원리, 그리고 포착 신호,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하단 링크를 통해서 교육 방법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